어다행다. 어차피 다이어트 할 거면 행복하게 다이어트를 하자. 있는 말이에요, 진짜? 아, 뭐 그렇대요. 아, 저는 뭐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아, 이게 제가 트렌드래요. 몰라가지고 어다행다. 말을 네, 어다행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듣는데 뭐, 있는 걸로 인정할게요. 네.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진짜 거기서부터 정말 꼰일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저같이 이제 힘들게 이제 다이어트를 하셨던 분들이 있으셨다면 이제는 이제 체계적으로 운동하시면서 건강 관리 하시면서 즐거운 다이어트로 이게 단기적 다이어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간다. 지속 가능한. 네, 지속 가능하도록. 아니 다이어트도 ESG를 해야 됩니까? 아, 그렇죠.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아, 신체 쉽지 경영을 않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다이어트의 가장 문제가 요요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요요가 온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기간이 이제 10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왔지만 그치가 요요가 왔습니다. 항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예, 뭐 이제 지속 가능성이 없었겠죠. 이제 아예 뭐. 다른 의미의 지속 가능성. 아, 항상성으로 그런가요? 인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구두구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두구두구 즐거운 다이어트 방법은 바로 이제 두구두구라고 하는데 저설탕 식품, 그러니까 로우 슈가. 아. 네.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 대신 곤약이랑 두부 같은 이제 식품들. 그리고 이제 퍽퍽한 식감을 개선한 닭가슴살. 아 그건 맛있죠. 그리고 스테이크 및 닭가슴살들 있잖아요. 이런 맛있는 다이어트 식품. 을 즐겁게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우 이제 슈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건강에도. 맞아요. 네, 네. 그래서 화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어트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음주를 안 하시잖아요. 저한테도 아까 얘기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무알콜이나 네, 무당류, 무칼로리를 이제 슬로건을 내는 화이트 제로 0.00 아 이라는 봤어요. 네. 마트에서 산처럼 쌓아놓고 네, 팔리고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아, 그게 2022년에 2,700만 캔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처럼 쌓아놓고 팔더라니까요. 저거 네. 내가 팔았었어야 해.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먹어본 입장에서 이제 저는 저는 프로는 아니지만 이제 알콜러로서 뭐랄까 이 탁 치는 맛이 없어요. 사실 좀 아쉽지만 탁 치는 맛이 없더라고요. 이걸 잘 모르시겠죠. 네, 저는 네, 소주나 맥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맥주도 뭐 아. 흑맥 정도, 기네스 정도나 좋아하지. 약간 듀벨이나. 저는 약간 좀 뭐랄까 아재 감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아재 감성을 가지면 아재 체형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왜 자꾸? 저 아재 체형은 아닙니다, 아직. 예, 과연? 그냥 연령대에 맞는 체형. 예. 우리 연령대가 아재고 아줌마예요. 무슨 소리야. 그럼 당신도 아줌마잖아요. 네, 거기서 왜 인정하는데요. 인정을 하십니까? 인정하는데요? 이 사람 우리 엄마 내 나이 때 내가 몇 살이었더라. 우리 그 생각하면 진짜 빨리 나와요. 슬프다. 아무튼 2023년 12월에 이제 아임닭 같은 경우에는 곤약가루를 아임닭 열심히 일해요. 아, 그렇죠. 곤약가루로 제조해서 탄수화물 함량이나 칼로리는 낮추고 떡의 식감을 유지한 곤약떡이 출시됐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맛있을까? 근데 생각보다 맛있다고 소비자 리뷰들이 많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까. 예,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달되니까 오, 이런 그쵸, 트렌드들에 맞춰서 이런 유통사들이나 제조사들이 계속해서 따라가니까 이런 트렌드의 그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 수출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 잘 그렇죠.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즐거운 다이어트 열풍이 불면서 편의점이나 유통 채널에 이제 관련된 제품들도 많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로 들면은 이제 세븐일레븐이나 GS 이런 편의점들은 전화투용 김밥이라든지 아, 그건 봤어요. 네, 저당 음료, 뭐 제로 음료 이런 것들.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제로 식혜를 제가 먹어봤는데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나중에 이러다가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제로 수정과 뭐 제로 수정가 나오면 너무 좋죠. 제로 소래 눈막 이런 거 나오면 제로 소래는 진짜 제로 난리 소래에 납니다. 앱솔루트를 타가지고 이렇게 칵테일을 탁 만들면 자, 제로 소래눈. 그리고 이마트 24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당을 사용한 식품류를 확대해서 할인 그놈의 혜택을 대체당.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마카롱이랑 제가 진짜 그 케이크랑 이렇게 네. 그 다 만들었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대체당하면 예. 지긋지긋합니다. 그렇죠. 이 업종에 있는 분들은 또 이렇더라고요. 이제 유통사에 계신 분들은 그런데 소비자들은 또 안 그렇다. 아니 그거 먹을 때마다 그러니까 아시죠? 대체당 중에서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특정 당류는 먹으면 굉장히 배 안에 가스가 차게 그렇죠. 진짜 하루 종일 복부팩만 가면 그거 개발할 때 저 진짜 그렇죠. 몇 달 동안 복부팩만 가면 사라지질 않았어요. 맞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특정 당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죠? 그러니까 분자식 자체가 이 신체 내에 들어갔을 때 가스를 유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없죠. 왜냐하면 저희가 모두 다 알잖아요. 입에 들어가면 아밀라제, 위로 가면 펩신, 소장으로 가면 트립신. 이 효소들과의 기작에서 가스를 유발하는 CO2가 계속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결국에 위아래로 계속 가스가
야, 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TMI. 이제 뭐 마이너스 푸드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칼로리는 낮추고 이제 포만감 늘리는 정말 이상적인. 사실은 이제 공기만 먹어도 살찌는 저에게는 딱 이런 식품 마이너스 푸드. 정말 공기만 먹었나요? 아, 예, 뭐 공기도 먹고 뭐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체내에서 이제 소화효소로 분해되지 않고 이제 탄수화물 또는 지방에 붙어서 흡수를 방해하거나 높은 식이섬유 함량 혹은 지방 함량이 낮은 대신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이너스 푸드라는 개념이. 그래요? 식품공학의 거의 꽃인데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샐러리라든지 뭐 양배추, 오이, 브로콜리 등 이제 채소류 혹은 이제 단백질 함량이 높은 오징어나 닭가슴살.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아니요, 식품공학의 꽃이 아니라 이건 그냥 본인이 절제를 잘하는 식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샐러리 먹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샐러리 같은 경우에는 참 먹다 보면 정이 드는데 쉽게 정들진 않는 식품류인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보이는 말씀하세요. 정 들었습니까? 저는 그래도 먹긴 미운정? 해요. 미운정, 그러니까 뭐 미우나 고우나 이제 정이 좀 들긴 했는데 이제 샐러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 그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성분에 의한 향이라든지 그 맛이 익숙치 않은 거지. 또 이제 해외에서는 샐러리를 즐겨 드시잖아요. 사실. 근데 거기에 마요네즈 찍어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 그 듣고 난 다음에 진짜 약간 흐린 눈으로 봤거든요. 네. 또 이제 MG 하죠. 저희도 MG이긴 하지만 믿어지지 않지만. 네, MG이긴 하지만 맛있어서 즐거운 다이어트 식품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뭐 로제 곤약 떡볶이, 여성분들 로제 떡볶이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곤약으로 이제 떡볶이를 만들고.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뭔가 이제 공감을 못 하시지만. 예,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뭐 해조국수도 있고, 뭐 컵누들. 저 그거 먹어봤어요. 네, 컵누들 마라탕, 뭐 누들핏, 현미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컵누들 맛있어요. 예, 그거 되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컵누들 진짜 맛있어요. 특히 국물이 정말 거기에 예술이죠. 반숙란과 그 컵누들 아시죠? 그 매운 그 매콤한 맛. 거기에 그 국물이 같이 만나면 거기다 이제 밥 딱 한 공기 넣어서 같이 말아 먹고. 그럴 거면 컵라면이랑.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누들핏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농심에서 네. 저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네. 앞만 봐도 농심에서 컵누들이 너무 부러워서 만들었다고밖에 볼 수 네. 없습니다. 근데 이게 3개월 만에 210만 개 이상이 팔렸대요. 사람들이 그만큼 네.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화장품 쪽도 이제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을까 시장이. 많이 반영되죠. 어떤 부분들이 반영되나요? 사실은 화장품 쪽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하다 뭐까지 나오냐면요. 이게 옛날에 정말 이건 원시적인 형태예요. 뭐 바른 어떤 버닝젤 같은 거 발라가지고 체온을 올려서 좀 더 많은 이렇게 기초 대사량을 가져가면서 운동을 하세요 같은 이런 버닝젤 계열, 붙이고 운동하는 계열 이런 것들이 처음 포문을 열었다가 이제는 되게 부위별로 디테일하게 나와요. 예를 들어 뭐 어느 회사라 말은 안 하겠지만 여기 승모근 부위 붙이는 이런 것들은 담즙 성분으로 뭐 근육의 부피감을 줄여준다. 뭐 이런 계열의 패치 같은 것들도 이제 다이어트 쪽에 있는 거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이제 몸을 컨투어링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대퇴부 부위라던가 그리고 허벅지 안쪽이라던가 팔 뒤쪽에는 지방이나 셀룰라이트를 제거하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로 또 한해사고 같은 브랜드지만 차별화해서 나오는 식으로 개인화 그리고 부위 최적화를 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는 좀 저도 업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제 목줄을 쥐는 느낌이긴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사실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 우리나라에서 공전상에서 기능적으로 고시하는 기능에서는 체지방 분해나 슬림에 대한 내용의 화장품은 없습니다. 그게 뭐 첩보를 하는 형태이든 혹은 바르는 피복의 형태이든 다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다 임상으로 이걸 따서 나가는 건데 이 임상에 대해서 너무 이제 난립을 하니까 식약처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익값이 나왔었을 때만 쓸 수 있어. 이런 슬리밍이라던가 일시적, 이게 중요해요. 일시적 셀룰라이트 제거에 도움이라는 말을 이라고 고시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실험법이 정해져 있어요. 대퇴부 부위에 해당 물질들을 도포를 합니다. 이게 패치가 되었던 바르는 게 되거든요. 도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8주 동안 측정을 했었을 때 유익값 0.05포인트 이게 중요해요. 0.05포인트입니다. 그 이내에 들어와야 되는 거군요. 그 이상이 들어가야 힘든데,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게 거의 나와요. 왜냐면 카페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카페인이 경피로 흡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말이 달라지죠. 네. 카페인은. 그 또 요즘 또 기술이 되게 좋았어요. 요즘에 이제 바르는 버닝 젤 계열들이 많이들 이제 사라지고 주로 패치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TDDS라고 해서 이제 경피를 통해서 약물 혹은 이제 어떤 약제, 유효 성분을 흡수시키는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 기술이. 야, 근데 저 이런 말씀 중에 참 웃긴 얘기 하나 해드려도 될까요? 아, 혹시 제가 붙여보셨습니까? 버닝젤 있잖아요. 아. 이거를 예전에 그 뚱뚱했을 때 이제 온몸에 발라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근데- 아프실 텐데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참 이게 보통 배에 많이 바르시잖아요. 허벅지 배. 근데 저는 이제 턱 이 아래도 막 바르거든요. 피부가 얇은데 바르면 안 돼요. 예,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여러분. 다음날 일어났는데 이게 빨갛잖아요. 네. 여기도 같이 빨개진 거예요. 그래서 밖을 못 나녔어요. 그래서 다들 여기 화상 입은 줄 알고. 그럼요. 네. 아 근데 실제로 한 42도씨 정도까지 올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40도부터 저온 화상이 시작되거든요. 이게 바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바르고 나서 랩을 씌우라고 하세요. 아 그러면 굉장히 이게- 직방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랩을 다시 여기까지 씌우고 막 예전에 이제 제 여동생이 무슨 소세지인 줄 알았다. 소세지. 나 이렇게 랩으로 다 이렇게 두르고 있어서. 쉽지 예, 않군. 이런 웃픈 얘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 버닝 젤이나 패치 계열들 이런 애들은 대체적으로 좀 열감을 주고 화끈거리는 그런 느낌을 많이 줍니다. 일명 드라이 패치라고 해서 그 물기가 없는 이런 얇고 이제 부직포 같은 거 아주 얍실하게 이렇게 도포가 되어 있는 이런 패치를 주로 나오는 편인데 얘네들은 절대 피부가 얇은 부위는 붙이거나 바르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아, 예. 네, 그런 용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 대퇴부 예. 부위 이런 데가 다 임상기준 선정이 된 거는 두꺼운 피부에 쓸 것이다. 그렇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같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두꺼운 피부에 네. 살이 쪘을 때 피부가 두꺼워질 것이다. 이걸 가정한 거기 때문에 절대 앞으로 향으로도 쓰지 마시고 얇은 알겠습니다. 피부에는. 근데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나왔는 임상이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0.05 포인트 여기도 의미가 있어라고 하면은 사실은 괜찮아요. 근데 나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를 했다. 그냥 무슨 위고비나 샥센더의 어떤 패치 버전을 생각한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시면 이게 현실과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붙이는 이런 스타일의 뭐 패치류 그런 슬리밍 제품이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도움을 줍니다. 바르는 피부 계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어느 만큼을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소비를 할 때는 현명하게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2를 기대를 했는데 예를 들어 포인트 기준으로 0.05 이상이긴 하지만 2는 가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사실 이게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 많은 소비자분들이 화장품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사실 기대가 크죠.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 임상의 기준이 사실은 그 기대와 상당히 이제 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소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호구화되지 않은 현명한 소비가 맞습니다.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도 요즘 광고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앞서서 맞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뭐 같이. 어느 회사를 말은 안 하겠지만 네. 붉은색을 앞세우는 회사들이 예, 많이 있죠. 붉은색을 많이 앞세우는데 사실 저도 이제 업계에 있는 종사자로서 그 광고를 보면서 순간 저도 모르게 클릭해서 들어갔던 케이스가 있어요. 아니 우리 업계인으로서 그러면 자격 미달이에요. 예, 아니 이거 저도 모르게 홀리더라고요. 아이, 그 마케터분 성공하셨네. 키워드가 되게 임팩트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키워드였을까요? 과체중. 여러분들 공감 안 하시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다이어트 식품들 같은 경우에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소구라지 과체중에 대해서는 언급을 잘 안 해요. 하지만 세일에는 과체중의 성인의 맞습니다.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제 소비자들이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화에서 좀 더 한 번 더 대화를 나눠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감사합니다.